영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배우라는 존재는 매우 각별합니다. 특히 그 배우와 비슷한 시기에 질풍노도를 거쳤거나 혹은 비슷한 유행 시기를 겪었다면 더욱 그렇죠. 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기에 정우성이 변호사로 출연하는 증인은 왠지 모를 설레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지우 학생 맞지? 마치 학창시절 같이 오토바이를 몰려 타고 다니거나 학교 화장실 옆 작은 틈새에서 연기를 뿜어내었던 친구가 개과천선에 대학을 갔다는 얘기까진 들었는데 변호사님 유명해요. 변호사가 돼서 동창회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런 느낌 말입니다. 배우 정우성이 저에겐 그랬습니다. 정답입니다. 비트 때는 지나치게 잘생겨서 질투심이 마구 폭발했다가 놈놈놈을 통해 총까지 잘 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느샌가 나이를 먹더니 체력악기라고 주는 거야. 그 잘생김을 고이 잘 접어 포갠 채 제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색다른 평범함을 무장한 변호사로 돌아왔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제대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영화의 제목이 변호사가 아닌 자폐를 가진 증인임을 감안할 때 대충 흘러나갈 물길의 방향과 깊이에 대해 눈치를 챘지만 영화는 기대 이상의 무언가를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네, 임지우입니다. 정답입니까? 정답이야. 네. 모두가 잠든 새벽,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언제나 그렇듯 불쌍한 피해자와 함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비닐봉지와 테이프를 칭칭 감고 죽음을 맞은 노인, 그리고 노인을 막으려 한 죄밖에 없다는 피해자의 10년지기 도우미 미라는 어김없이 피의자가 되어 법정 구속되고 눈물 글썽이며 결백을 주장하는 그녀 앞에 국선 변호인 순호가 등장하죠. 이번에 변호를 맡은 양순호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로펌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국선 변호인으로 등장하는 순호의 선택을 선과 악의 갈아타기처럼 보여주지만 영광입니다. 이 지리멸렬하고 대자비 같은 단순함을 용서치 못하는 듯 주인공 지우가 도장을 깨며 나타납니다. 임지우 학생 맞지? 누구세요?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자폐를 가진 지우는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며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0개 중에 하나예요. 미란의 무죄를 이끌어내야 하는 순호에게 퍼즐 같은 모호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지만 영화 증인은 자폐를 가진 주인공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며 접근합니다. 근데 얘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과장스럽게 몰아세우는 모렴치도 없고 자폐란 이런 것이다 하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장치도 없죠. 조리가 있잖아요, 말에. 무슨 꼬마 교수님 마냥.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아케이드 게임의 첫판처럼 유연하고 여유롭게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화의 판을 깨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순호의 과거 한 부분으로 조각되어진 수인입니다. 저 등 고장난 지가 언젠데 좀 고치지. 다치겠어. 이 영화에 멜로도 있다라고 선언이라도 하듯 순호에게 있어 수인은 망설임이자 젊은 날의 상징으로 사실 비중 있게 등장한 역할은 아니지만 수인의 현재는 순호의 과거를 지켜보게 하는 요상한 거울 같은 존재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무척 힘들기는 했지만 정우성의 눈빛은 누구에게라도 통한다라는 공식을 완성하듯 지우는 살인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고 증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하지만 미라는 풀려나게 됩니다. 피고인 오미란 무죄. 이쯤에서 영화 증인은 미스테리 스릴러로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 봉인을 풀어버립니다. 풀려난 미란이 지우의 학교로 찾아와 협박을 하는 장면에서 아줌마가 할아버지를 공격했어요. 지켜보는 관객의 마음은 어느덧 법정의 배심원이 되어 미란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죠. 진실과 거짓에 대해 한 장 표지를 걷어낸 이한 감독은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있는 자폐와 지우의 시선을 피라밋 제일 꼭대기에 있을 법한 변호사 순호의 감정을 통해 프리즘처럼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주로 멜로와 로맨스를 담당하던 이한 감독이 완득이와 연마 도안드. 우아한 거짓말을 거치면서 인간이 인간을 통해 치유받는 과정에 대해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인 제작 보고에서 감독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연출할 작품을 고를 때 별로 그렇게 깊게 넓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애쓰고 공들인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감동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완 감독의 말처럼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장되지 않게 선을 지키며 연기한 김양기와 변호사라는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있어 무척 불편해 보이지만 차마 벗어버릴 수는 없는 정우성의 케미는 마주 앉아 공개놀이를 하는 것처럼 쫄깃하면서도 소소했습니다. 지우야, 크로스. 그런데 관객의 마음으로 돌이켜보겠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시작하고 증인으로 자폐아가 등장하는 법정 드라마가 큰 거 한 방 없이 서로 잼만 날리며 10라운드를 넘어선다면 초조해지는 건 관객들입니다. 영화 증인은 더 미스테리로 빠질 수 있었고 빠지다 못해 스릴러로 변장할 수도 있었으며 법정이라는 가장 극적인 곳에서 모두를 위한 통쾌한 변론으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감독은 아예 작정을 한 듯합니다. 노선이 명확합니다. 눈치채신 것처럼 영화 증인은 성장기입니다. 지우에겐 모험 같은 이야기며 순호에겐 반성문 같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년 소녀처럼 그들은 매우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우 꿈이 변호사였어? 네. 그리곤 서로를 치유하기 시작하죠. 순호의 따뜻함에 지우가 마음을 열고 그 화답으로 더욱 강한 열기를 순호에게 불어넣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리곤 서로 용기를 얻고 각자의 방향으로 길을 정하죠.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된 사실은 영화가 주인공인 순호의 과거를 계속 찾게 만드는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설명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철없는 아버지 덕에 세상을 빨리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차선책을 연구해야 했으며 묘사되진 않았지만 그의 사랑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순호라는 캐릭터 약간 나른하면서도 멍한 듯 그리고 왠지 과거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그 설명되어지지 못하는 모호함은 마치 3년 전 이윤정 감독의 영화 나를 잊지 말아요의 석원의 그 후 이야기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보고 운다. 자폐라는 커다란 그림자에 가려 그렇지 순호 역시 지우 못지않게 큰 상처를 머금고 있으며 어찌 보면 순호는 우리가 알지 못한 지난날 지우가 순호에게 한 말 아저씨도 나를 이용할 겁니까? 이 말을 수도 없이 세상에 내뱉었을 것 같은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의 감정은 지우와 무척 닮아 보입니다. 고마워, 지우야.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지만 남을 다치게 하지 않고 몸이 닮았네요. 그렇지. 자신의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며 지나칠 정도로 침착합니다. 당연히 다를 것이다 생각했던 두 사람의 감정의 끈은 평행선을 그리다 서로 만나게 됐고 감독은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김양기의 자폐 연기가 큰 화제였지만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보고 스크린을 나서면 왠지 정우성의 눈빛이 벌써 그리운 영화 증인이었습니다.